네, 제가 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 길에 너무 길이 멀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김태영의 교양 심리학 이 책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와, 네, 또 서문부터 쭉 읽었는데 이 주류 심리학의 선을 긋고자 어떻게 사람을 동물과 별 다르지 않는 존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김태영의 교양 심리학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읽을만 하고요. 저 같은 비전공자도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런 훌륭한 책의 저자이신 김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주류 심리학 책보다는 이 책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서 나중에 그쪽도 보시면서 네. 비교를 해보시면 네, 그쪽 주류 심리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네. 이런 걸 더 잘 아실 수 있을 그 겁니다. 미국에서 그냥 미제라고 그냥 그렇죠. 뭐 아주 무비판적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였다가 네. 이상한 심리학을 알게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그 주류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본 것인데 아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 말씀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가 가능한 인간만의 심리학이 그렇죠. 필요한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을 위한 또 심리학. 어쩌다 그런 비슷한 책 제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인간을 위한 심리학이었나? 뭐 그런 책을 딴 사람이 있었나? 자, 정말 좋은 책 내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정말 많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책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뭐 꽁으로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교양과 또 지식과 사람 보는 눈을 갖게 하니까요. 김태형의 교양 심리학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서해문집에서 이 출판 브랜드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서해문집에서 이렇게 낸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또 부산 강연이 또 있으시다고요? 요즘 아주 바쁘게 활동하시네요. 예,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보던가요? 뭐 언제 도대체 선거가 되는 거냐? 자, 그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점장이는 아니라서 딱히 뭐 날짜를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마지노선이 이번 주 아니냐 이번 주. 생각됩니다. 예. 이번 주를 넘기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식 밖에 무슨 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렇죠.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헌재가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어서 2명의 재판관 퇴임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이제 대놓고 헌재가 내란을 벌이는 거죠. 내란에 동조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오거나 선고 일정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마저도 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이 상황을 좀 비상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헌재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재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음모론 시나리오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또 그렇다 해서 100%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이 그 미국이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 지난 시기에 국회 보고서 미국에서 나온 거기서 명확하게 거의 범죄자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거예요. 바이든 때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극혐한다. 정말 싫어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당시 윤석열 계엄을 처음에 사실 부추긴 정권이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윤석열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파병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작업을 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했죠. 절대 안 된다. 근데 트럼프 쪽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말 잘 들을까 과연. 그리고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일 것 같은데 네. 성렬이는 불러다가 개벽다기나 던져주면 네. 말 잘 듣잖아요. 다루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저 김건희도 다루기 쉬운데 뭐. 그렇죠. 예, 김건희가 윤석열을 다루기 쉬운데. 예.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은 또 이제 사고를 잘 치는 또라이라서 그건 이제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미국 말을 잘 듣는 정신이 좋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무리 말을 내가 미국하고 잘 지내고 미국 말 잘 들어줄게라고 얘기해도 자기들도 분석팀 다 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급들은 상당 정도 심리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 한국의 대선 주자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리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 아닌 것 같다 하면 약간 회의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네. 대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있어요? 대안이. 지금 저기 여권의 1등 주자도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하고 20%포인트 격차가 나는데요. 그렇죠. 대안이 예. 없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예. 그렇다면 누구를 과연 지금 밀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냐 했을 네. 때 마땅히 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J 플랜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예, 예. 그래서 까다롭고 다루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대안이 없으면 네. 일단 낙점하고 그 다음에 실감 길들이기, 발목 잡기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이재명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이재명은 실용주의자예요. 네. 뭐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판단되면은 아니 뭐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미국과 손잡을 수가 있는 네. 그런 사람인데 뭐 지레짐작 뭐 완전히 이념에 몰두해서 뭐 좌우 분별도 못하는 사람처럼들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이재명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낙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네. 북미 대화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예. 행정부가. 예, 예. 그랬을 때 남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낫거든요. 사실 윤석열이는 뭐 어제 MBC 보도만 보더라도 네. 그 군사 분계선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워가지고 네, 아니 맞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했으면 그냥 전쟁이죠. 전쟁이었죠. 네. 그러나 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이가 복귀한다. 그렇죠. 트럼프는 그걸 더 훨씬 원치 않을 것이다. 전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윤석열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로 삼아서 네. 북미 대화, 예. 남북 대화를 동시 추진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완전 거부는 아니다고 봅니다. 바이든 때와는 달리. 예. 그렇다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한국에 예. 지금 선이 단 하나의 선 트럼프 선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선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예. 살벌하게 그 네오콘 세력, 네.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는 네. 기존 주류 세력을 쳤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USAID 해체, 네. NED 자금 지원 단절. 의회도 이번에 작살냈어요. 그래요? 미국의 소리 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해체를 시켰어요? 예. 오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 밀어붙이면서 예. CIA 전원 퇴직 뭐 직원들 이러면서 네오콘들을 아작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예. 트럼프가 재선을 못한 것이 바로 이 네오콘들한테 당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죠. 예. 트럼프는 특히 더. 예. 그래서 지난번 1기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 아무것도 못한 것도 네오콘 방해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네오콘들을 그동안 공화당에서 다 몰아냈고 그 떨어진 기간에 지금 당선된 이후에는 네오콘을 그냥 그야말로 아작을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 네오콘들이 예.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예. 너무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뭐야 해서 이제 벙 쪘다가 네. 서서히 반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반격이 시작됐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게 뭐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 쪽에 대한 테러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 한국에도 예. 네오콘들의 선이 더 많아요. 아니 이게 당장 뭐 예.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서 북한으로 풍선 날리는 그 탈북자 단체도. NED. 예. 그 NED 자금 받았는데 자금 끊겨서 지금 못 날리고.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예. 북한 인권 단체들 앞으로 어렵다. 미국에서 돈이 다 안 들어온다 지금. 글쎄 말이에요. 다 끊겼다. 예. 자 이제 어쨌든 한국의 기존에 선을 대고 있는 건 네오콘들입니다. 왜냐하면 네오콘들이 70, 80년 동안 미국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쪽 세력이 한국에 거의 선이 더 확실히 많다라고 보면 틀림없고 한반도에서 분단 장사 예. 정말 잘했어요. 재밌었죠. 예. 그래서 뭐 윤석열, 국힘당 뭐 이런 보수 세력 거의 네오콘 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라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계속 한국으로 이제 당선되면서 그래서 이 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 쪽에서 만약에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지원한다면 트럼프 쪽보다는 오히려 네오콘 쪽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또 사그러 들어가던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설이 다시 기사를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네오콘 쪽이겠죠. 미국 트럼프 쪽에서는 바라지 않는 일이니까. 아니 근데 무슨 미국의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네. 네오콘 따위한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는다? 네오콘은 미국의 주류 세력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럼 트럼프가 비주주입니까? 비주류에서 이제 겨우 주류와 대적하는 수준으로 올라선 거죠. 아하. 원래 주류가 된 것도 아니고 주류와 대적하는 수준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판 전쟁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주류가 아니라 주류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네.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 세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국내 패권을 두고 기존의 네오콘 진영과 트럼프 진영이 지금 전쟁하는 중이에요. 그게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트럼프 보면은 이제 전투적인 사람인데 적의 적은 항상 동지로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네오콘한테 이렇게 당한다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뭐 협력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그럴 듭니다.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헌재가 설사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땅꿈을 꾼다든가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시간을 아무리 끌어봐야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기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와서 무슨 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네. 한동훈 아무리 띄우려고 그래도 안 뜨잖아요. 그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미는 게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민다기보다는 보수가 완전 괴멸돼서 정치판 구도가 확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 잔당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이번에 내란 척결에서 살아남는 잔당들을 한동훈과 몇몇을 주축으로 다시 재건해서 한 축으로 삼아서 지렛대를 삼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뭐 권력을 잉태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렇죠. 그들은 좀 답답할 겁니다. 아니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민감 국가 지정 네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하죠. 사실 테러 지원국 다음으로 이 큰 레벨이 민간 국가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그거 사실상 적대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적대국 선언이라고 봐야죠. 어이구야.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은 아예 전쟁을 해서라도 쳐들어가서 어떻게 작사를 내야 될 나라들이 선정된다면 이라크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부시식으로 얘기한 불량 국가들 이라크 뭐 이런 나라가 들어가죠. 그런데 민간 국가의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등급이로서 뭐 러시아, 중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근데 그 민간 국가에는 미국의 우방국들은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토라든가 일본, 호주 같은 맹방으로 치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이 처음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 얘기는 너희는 이제 우리 우방이 아니야. 동맹이 아니야라는 선언하고 비슷하던 거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또 게다가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어이 민감국 사실상의 적대국. 그렇죠.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부여해서 지금 우리가 9대 적자국이 됐어 너희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9번째 적자국이야. 너희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야. 각오해. 미국 소고기 시장부터 열어라.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민간 국가 지정의 의미는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적에서? 그러면 이걸 어느 정부가 했냐? 이게 재밌는 게 바이든 정부 때 한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했으면 딱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 뭐 한국 협박하려고 이거 때렸겠구나 생각할 텐데. 아니 이거 바이든 때 윤석열이는 미국한테 거의 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개잖아요. 자, 근데 말 잘 듣는 개한테 민간국가 지정을 바이든이 한 거예요. 언제 했냐면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국정이 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미국에서 계속 강한 불쾌감을 표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직설을 했잖아요. 아니 잘못된 너 행위가. 미쳤냐? 왜 계엄을 선포해? 그렇죠.
우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렇게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맞습니다. 계속 북한을 자극했네. 허락 없이. 전쟁하자는 거야? 그렇죠. 우리 허락 없이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만든 거야? 뭐 이러면서 대노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윤석열이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네.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국이 계속 그 당시에 이제 신경질을 냈어요. 네. 뭐 블링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예. 자, 이런 시기에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이러한 돌발 행동, 네. 미국의 허락 없이 계엄을 선포한 돌발 행동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언론에서는 다시 뭐 미국 쪽에서 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예. 원전 소프트웨어가 유출돼서 예. 한국으로 넘어갈 뻔했고 그게 적발돼서 열받아서 했다는데 예.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 정도 예. 가지고 무슨 예. 민간국가 지정을 하겠습니까? 예. 과거에도 정보 유출 사례들은 더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분야에 네. 그것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그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행위가 사실 첫째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네. 의심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체 핵무장론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자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했어요. 윤석열. 한국의 극우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뭐 지금 오세훈이가 열심히 또 떠들고 있고요. 네. 홍준표도 그랬습니다. 네, 홍준표도 그랬고 나경원 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한국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다가 미국 가서 엄청 깨졌어요. 네. 너 이 주둥이를 닥쳐라 이놈아 이래가지고 꼬매버릴까. 엄청 혼나고 꼬매버릴라. 입이 싹 다물었어요. 예. 돌아와서는 말을 바꿨죠. 자, 그래서 자체 핵무장론이 윤석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됐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의 이제 핵심들 이런 네.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의 최측근인 뭐 콜비 같은 사람이 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들 중에 일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고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예. 바이든 행정부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예. 트럼프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트럼프가 되면 이 기회에 우리도 핵무장하자. 네.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야, 얘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길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정권이랑 짬짬이를 해서 자체 핵무장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돼. 이거 미리 박아놔야 돼. 쐐기를 박아놔야 돼. 예. 민간 국가 지정을 그래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허락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말 바꿨어요. 다 그 사람들이. 최신 정보가 좀 많이 모자라시는구만. 아니 허용을 못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요. 일본 대만도 그렇죠. 대만도 하죠. 네. 아시아 핵 도미노가 일어나면 미국의 아시아 지배력이 네. 손상됩니다. 그럼요. 그동안 뭐 말은 우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게 네. 사실상 이제 동생뻘 되는 맞습니다. 딸랑거리는 일본, 한국, 대만이 자체 핵을 가져서 네. 그렇게 뭐 군사 강국이 되려 한다. 그러면 미국 말 듣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더 이상 힘을 쓰기 어렵다는 거죠. 예. 게다가 NPT 체제가 붕괴할 텐데요. 네. 이 NPT 체제가 붕괴하면 세계 비확산이 시작됩니다. 그럼요. 이거 미국이 절대 용인 못하죠. 너도 나도 핵을 만들려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네.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충고를 드리면 네. 트럼프 쪽 사람들 네. 혹은 트럼프 하는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게 뻥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말 뒤집는 건 뭐 부지기수고. 아니 예. 젤렌스키만 해도 그랬잖아요. 예. 말 안 들을 때 독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미국 백악관에 오니까 예. 기자들이 독재자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느냐. 그런데 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또 측근들이 자체 핵무장론 조금 얘기했다고 예. 그거 믿고 올인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아주 그냥 작살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유.
그다음에 예. 또 원전 수출과 관련된 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한국이 원전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이 미국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 예.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체코하고 경쟁을 벌였었는데 네, 윤석열이 그거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예, 프랑스하고 했었는데 네. 그 윤석열이가 팔려고 했는데 봤더니 기술은 미국 거야. 그래서 미국 건너뛰고 그냥 팔려다가 네. 예, 제동이 걸린 거죠. 맞습니다. 뭐 그것도 이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자체 핵무장 요게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